자, 빡센 문제 떴죠. 자연과 인간윤리. 이 문제 꽤 어려웠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쌤은 개인적으로 소신 발언합니다. 하나도 안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잘 분석하셨고 저스트디스를 계속 복습을 하셨다면 맞힐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약간 요만큼 괘씸한 부분은 Q&A에다가 계속 이 기억선지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는데 제가 저스트디스 개념 완성을 하면서 엄청 강조했던 부분이란 말이야. 이거 제발 틀리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렸다는 건 뭐다? 복습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니까 틀렸다면 좀 반성을 하고 지금부터 제 해설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이렇게 알고리즘 형태로 배치를 해놨어. 가불병부터 누군지 보자고. 우리는 동물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가지지 않다. 끝났어. 동물에 대한 직접적 의무는 우리는 절대 가지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만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직접적 의무를 가진다. 이걸 유독 강조하는 사람이라면 누굴까요? 칸트라고. 동물은 단지 수단일 뿐 동물은 수단으로만 대우해도 돼. 인간은 수단으로만 대우면 안 돼. 인간은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되고 동물과 관련한 우리의 의무라는 표현 이번에 떴죠. 그렇죠? 동물과 관련한 우리의 의무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의무일까요? 간접적인 의무죠. 인간에 대해서 직접적 의무를 가지지 동물에 대해서는 직접적 의무를 가지지 않고 동물과 관련한 우리의 간접적 의무만 존재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에 대한 간접적 의무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동물과 관련한 간접적 의무는 인간에 대한 간접적 의무고 궁극적으로 계속 들어가면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칸트 방식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종차별주의를 피하면서 쾌고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을 도덕적 관심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유독 쾌고감수 능력을 강조하고 있고 종차별주의를 피하라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는 싱어죠. 쾌고감수 능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쾌고감수 능력이 있으면 이익관심이 생기고 이익관심이 있으면 도덕적으로 고려받아야 될 내재적 가치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싱어의 얘기. 쾌고감수 능력이 있으면 다 도덕적 관심의 영역이 무슨 말이겠어? 내재적 가치가 있는 존재로 인정을 해야 된다.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줘야 된다. 우리는 유기체가 자신을 보존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고유의 선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걸 실현하려고 애쓰고 있다면은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부른다. 그럼 누구다? 테일러.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표현은 테일러만 쓰고 삶의 주체라는 표현은 레건만 쓰고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딱 좋겠습니다. 칸트, 싱어, 테일러. 칸, 싱, 테.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A부터 갑니다. 칸트만 yes라고 대답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다 아니오로 연결돼 있어야 돼요. 싱어, 테일러는 아니오로 대답해야 되고 칸트만 맞아야 됩니다. 생명체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가치를 지닌 존재니까 이거 제일 많이 틀렸던데 틀리면 안 되지. 생명체 중에서 오직 인간만 가치를 지닌 게 아니지. 인간 외에 동물이나 모기나 무생물까지도 자연까지도 다 가치를 가지고 있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 도구적이고 수단적인 가치는 가지고 있잖아. 그거 기억나세요 혹시? 제가 맨날 강조를 했던 거. 모든 사상가들이 다 인간 외의 모든 존재들도 인간까지도 도구적이고 수단적인 가치는 세상 만물에 다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다만 이 선지를 맞게 만들려면은 생명체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가졌다 이렇게 바꿔주면 이거 맞는 선지가 되죠. 하지만 가치라는 게 내재적 가치만 있는 건 아니라고. 도구적, 수단적 가치가 있고 내재적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생명체 중에서 오직 인간만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수단적이고 도구적인 가치는 동물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칸트라는 점에서 다른 모든 사상가도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수단적이고 도구적인 가치는 세상 만물에 다 있어. 예를 들면 이제 동물 중심주의자들은 생명 전부에 대해서는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지만 생명 전부가 도구적이고 수단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인간 중심주의자들도 뭐 자연이든 뭐 생태계 전체든 다 도구적이고 수단적인 가치 얘기는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칸트 입장에서 그냥 틀린 거다라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니은 B 같은 경우에는 싱어만 맞고 테일러가 틀려야 됩니다. 인간이 생명을 가진 존재를 차별하는 것은 잘못인가? 싱어 입장에서 잘못 맞아? 잘못이야? 아니죠. 이거 싱어 입장에서 그냥 틀린 겁니다. 싱어 입장에서 생명을 가진 존재를 차별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언제? 쾌고 감수 능력이 없으면 차별해도 돼.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예를 들면 조그만 벌레라든지 곤충 같은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우리가 차별해도 된다고 사실 싱어는 얘기한다고.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게 확실하다면 그러면 얘네들은 차별해도 돼요. 얘네들은 고통을 못 느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대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대신에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를 차별하면 안 되는 거지. 싱어 입장에서. 생명이 가진이라고 너무 넓게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를 차별하는 거는 잘못인가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 싱어 입장에서.
테일러 입장에서는 어때? 생명을 가진 존재를 차별하는 건 잘못이 아니라고 테일러가 얘기를 할 리가 없잖아. 테일러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차별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테일러가 아니오로 연결된 것도 틀린 거예요. 싱어 입장에서도 생명을 가진이라는 표현으로 너무 넓게 잡은 게 틀린 거고 테일러가 아니오로 연결된 것도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답이 너무 간단하게 나오지 않나요? 무조건 지금 디귿 리을로 넘어가는 거지. 그렇게 되면 정답이 무조건 3번에 해당된다라는 게 금방 끝나는 거고 그러고 나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게 사실 맞는 거였죠. 디귿 시 같은 경우에는 싱어만 맞으면 됩니다. 동물을 이용하는 인간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있어. 언제? 동물 실험 같은 거 인정해 준단 말이야 싱어가. 물론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죠. 동물 실험이 보통은 동물의 고통은 너무 크고 인간의 이득은 조금 해가지고 공리를 저해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건데 동물 실험 중에 동물의 사소한 고통을 통해서 인간의 엄청 큰 이득을 얻으면 괜찮단 말이야. 예를 들면 우리 집 강아지한테 그냥 주사 넣어가지고 뿅 하고 피를 뽑으면 강아지가 깨갱 하겠지? 근데 그게 뭐 엄청 큰 고통은 아니잖아. 근데 그 강아지 피를 뽑아가지고 강아지 피를 막 연구를 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뭐 어떤 암세포 같은 걸 막 뭐 암세포에 뭘 막 해. 막 뭐 DNA 같은 걸로 어쩌고 저쩌고 막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인간의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얻었다. 그러면 이건 해야지 당연히. 공리를 증진하는데. 강아지의 조그만 고통으로 어마어마한 인간들을 많이 살릴 수가 있으면 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동물을 이용하는 인간의 행위가 정당화될 때도 있죠. but 언제만? if, only, 공리가 증진되는 경우에만 이런 것만 좀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지. 리얼 D 같은 경우에는 테일러만 yes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개체가 고유의 선을 지녀야만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고유의 선을 지닌다라는 게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적혀 있어. 고유의 선을 실현하려고 애쓰는 존재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고유의 선을 지녀야만이라는 거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어야만 의무의 대상이 된다. 이퀄 생명이어야만 의무의 대상이 된다라는 뜻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야. 같은 말이라고. 목적론적 삶의 중심, 고유의 선을 실현하려고 애쓰는 존재 이퀄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테일러 입장에선 당연히 생명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개체가 생명이어야지만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정확히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테일러 입장에서 맞는 선지이기 때문에 바로 정답이 디귿 리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어때요? 어렵나요? 해설을 듣고 나서도 어렵다면은 아직 복습이 좀 덜 돼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개념 완성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풀면서 너무 또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도 없어. 제가 막 강조를 했던 것들이 있고 막 그렇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리고 겨울방학 기간 엄청 긴 건 아니었잖아요. 한 2달에서 3달 정도 이제밖에 안 됐는데 그 정도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생활관리에 방대한 내용들을 완벽하게 머릿속에 넣고 이해하고 외우는 것까지는 좀 힘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앞으로 충분히 커리큘럼 잘 따라오시면서 꾸준히 연습해 나가시면 됩니다.